안녕하세요. 2019년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1교시 구강미생물학 벼락치기 국시합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저의 벼락치기 동영상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벼락치기 프로젝트는 한 과목당 적어도 3문제만 맞추자 라는 목표로 시작하게 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쉬운 과목 중에 하나인 구강미생물학을 적어도 3문제만 맞춰보자 라는 목표로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 준비해 본 거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인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게 된 이유가 국시에 들어갔을 때 이 구강미생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모의고사 때보다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쉬웠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문제를 어떻게 유추해서 찍어볼 수 있고 그럴만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구강미생물학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하나쯤은 알아둬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는 없더라도 찍었을 때 맞출만 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기본적이지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그 성질과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진핵세포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진짜 핵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 이렇게 외우면은 이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헷갈릴 일은 없어요. 물론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을 굳이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장난으로 외워두면 굳이 이 표를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대충 유추해서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핵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핵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핵세포다. 대신에 핵막이 있는 대신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질이 이 네 가지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네 가지만 완벽하게 외워둬도 저희는 세 문제를 맞출 수 있답니다. 진핵세포가 핵막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세포벽과 펩티도글리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는 대신에 세포벽과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리보솜 같은 경우도 진짜 핵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니까 뭔가가 크겠죠?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리보솜을 따로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을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세균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세균의 구조와 기능도 굉장히 기본적인 이론이지만 이렇게 한 번쯤 짚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게 구조가 이 네 가지 외에도 여전히 많지만 제가 이걸 네 개를 뽑아서 올린 이유가 이 네 개가 기본적으로 보기에서도 많이 나왔고 특히나 편모와 선모의 기능의 차이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꽤 많이 나왔었어요. 보기로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답인 경우도 있었고요. 외울 때 저는 이게 편모랑 선모를 항상 볼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편하게 운동하려면 섬에 도착해라.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외웠어요. 편모 운동성이니까 편하게 운동하려면 선모는 항체의 선모에 부착을 저지하거나 숙주에 부착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부착을 도착이라고 그냥 외워서 섬에 도착해라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들은 리보솜이 당연히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현막 또한 탐식작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기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편모랑 선모에 대한 기능만 완벽하게 외워둬도 보기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페이지는 그람 응성균과 그람 양성균에 대한
차이예요. 여기서 자주 물어봤던 게 펩티도글리칸층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람 양성세균과 그람 음성세균을 기호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기호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양성이니까 플러스, 음성이니까 마이너스. 네, 양성이니까 당연히 뭔가가 두껍고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꺼운 것은 그람 양성세균이다. 그리고 그람 음성세균인 경우에는 음성이니까 펩티도글리칸층이 그람 양성세균보다 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람 음성세균은 펩티도글리칸층이 얇은 대신에 뭔가를 또 들고 있어야겠죠? 핸디캡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지질다당류 혹은 LPS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 나와요. LPS는 내독소라는 것으로 설명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내독소를 가지고 있는 세균은 그람 양성세균인지 그람 음성세균인지를 보기로 나왔기도 했었고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이거를 외워두시면 보기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독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은 그람 음성세균을 떠올리시고 자연스럽게 그람 음성세균은 펩티도글리칸층이 얇다. 이거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페이지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5가지가 그 바이러스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혹은 제일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DNA와 RNA 중 어느 한쪽만을 가진다라는 성질이에요. 이게 보기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바이러스는 DNA와 RNA 둘 다 가지고 있다. 혹은 뭐 RNA만 가지고 있다. DNA만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보기가 틀린 보기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DNA와 RNA 중 어느 한쪽을 가진다는 성질을 알고 있으면 그걸 피해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캡시드, 단백질 껍질에 쌓여 있다. 세 번째는 오직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한다. 여기서 제가 생각해냈던 것은 좀비는 그럼 과연 살아있는 세포인가? 좀비는 죽은 걸까요? 살은 걸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재미있게 좀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비는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하는 좀비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연관돼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핵산의 복제로 증식한다.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음. 보기에서 이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바이러스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자주 나왔던 것은 DNA와 RNA에 대한 특징이었고 보기로 또 나왔던 게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한다. 이런 게 보기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외워두신다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는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감염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그 특성을 5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부착성, 침습성, 그리고 증식성, 독소 생산성, 숙주세포의 변성과 괴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부착성을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아까 부착이라는 단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운동을 편하게 하려면 섬에 도착하라. 섬모의 특성이 바로 부착이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생각해서 이어서 하시면 이 구강 미생물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병원균이 부착해서 정착하는 성질을 바로 부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용되는 게 바로 섬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리포테이코사는 제가 모의고사를 쳤을 때 이 감염에 관여하는 미생물 측 인자 중에서 보기로 나왔던 단어인데 이게 부착성에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단어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면 부착성인가 보다, 선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찍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다음 특성으로는 침습성입니다. 이제 아까 부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착한 후에 미생물이 조직 내에 침입한 다음에
확산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침습성입니다. 이때 현막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침입한 숙주의 살균력이나 저항력에 대항하여서 증식할 수 있는 병원체의 능력을 바로 증식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확산을 했잖아요. 증식하고 이것도 감염에 관련하는 미생물적 인자 중에서 증식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독소 생산성입니다. 얘가 어, 살균력에 대항해서 증식을 했으면 이제 감염이니까 독소를 생산해야겠죠? 그때 외독소와 내독소를 생산하게 되는데 외독소 같은 경우는 균체 내에서 생산이 된 다음에 균체 외로 분비하는 것을 외독소라 그러고요. 내독소 같은 경우는 균체 성분으로서 균체가 파괴되었을 때 분비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 미생물이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신체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독소를 지니고 있어서 바깥으로 독소를 분비하느냐 혹은 이 독소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뭐 숙주의 살균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파괴가 되었을 때 분비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외독소와 내독소의 개념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독소, LPS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내독소가 있는 것은 그라운 음성세균이죠. 그라운 음성세균 같은 경우는 펩티도 글리칸층이 얇은 대신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독소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아까의 설명과 이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연관시켜서 같이 계속 해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숙주세포의 변성과 괴사. 이게 바로 그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부착성과 침습성이에요. 그 외에는 내독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감염에 관련하는 미생물적 인자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다 외우고 다른 걸 다 기본적인 걸 알고도 나는 한 문제 정도는 더 완벽하게 맞추고 싶다 생각했을 때 이 페이지를 기억해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거를 다 보면 저희 세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오늘 했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